자, 지금 아파트가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초스피드로 붕괴되는 느낌입니다. 아파트 가격이요. 지금 강남 아파트도 5억이 빠졌다. 집 사려다가 전세 보고 다닌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값이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지금 하락 전환했어요. 실제 11월 달 접어들면서 11월 달 둘째 주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항상 정부의 통계나 이런 것은 좀 느리게 반응하죠. 근데 드디어 이제 어제자로 11월 30일자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넷째 주 아파트 가격이 한 주 전보다 0.01% 내렸고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23주 만에 그러니까 약 6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도 똑같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강남권의 약세가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 하락 전환한 강남구는 한 주 전보다 0.04가 떨어졌고 서초구도 마이너스 0.02%로 내림세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도 희망가도 낮아지고 고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속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다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강남권 인기 단지가요. 지금 9월에 비해서 4억 5천만 원이 서초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반포 자이도요. 서초에 최대 5억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최고 알짜배기 아파트가 지금 5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부가 거의 끝났다. 매도자 매수자 간의 승부가 끝이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다른 기사로는 46억 아파트가 넉 달 만에 7억이 뚝 떨어졌다. 강남 대장 아파트도 수상하다. 서울 도곡동 도곡 쌍용 예가가 9억 4천이 빠졌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10억이 빠졌다. 그래서 강남에 그야말로 내놓으라 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춤, 강남 낙폭이 더 커졌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세를 내리고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급락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은 이건 전국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해서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10월 악성 미분양이 10,000채가 넘어간다. 자,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은 완공이 되었는데도 그야말로 준공 후 미분양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2021년 2월에 공식적으로 1,779가구였는데 2년 8개월 만에 다시 10,000가구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지간히 이런 미분양이 해소되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정부는 신생아 특공 7만 가구 공급 연봉 1억 맞벌이도 혜택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그러면서 뉴홈이라는 걸 물량을 최대 35% 배분하니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대붕괴가 시작되었다. 여기 깔리면 죽으니까 다 피하길 바랍니다. 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올해는 정부가 버텨서 바쳤지만은 이제는 더 못 바칩니다. 이거 바치려고 들다가는 거기에 손 내밀면 손 날라가고 목 내르면 목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이 와중에 11월 달에 은행 가계대출이요 4.9조가 늘었어요. 이 와중에. 그런데 그 중에 4.8조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27일까지니까 3일치가 더 포함되면 11월 달 전체로는 5조가 넘을 거다. 정신 나갔지요. 이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폭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인데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금 6.1%가 넘어서 금융당국이 심상찮다고 보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는 거예요. 자, 올 3분기 말에 10월 그러니까 9월까지 저축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6.1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5.07, 2분기에 5.33에 이어 3분기에 오름세가 눈에 띄게 가팔려졌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금 3분기에 7.09로 급등했어요. 저축은행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여기에 연체까지 급등하면서 저축은행 전반이 불안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가서 지금 이거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축은행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자영업자의 대출도요, 이제 돌려막기가 더 이상 돌려막을 수 없게 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몇 번 했지요.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상황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자영업자들, 다중채무자들의 연체가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타이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경기 침체라고도 와서 한국에는 온갖 형태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유행하고 있어요.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성분 함량을 줄이는 스킨플레이션, 낱개보다 묶음 제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여기에 이제 온라인 OTT 구독료가 오르는 스트림플레이션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가격 임금 설정 형태가 바뀌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줄이는 게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간의 저금리 시대가 끝이 나고 향후 30년은 고령화로 저축은 줄고 소비는 느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 침체가 오면 완전히 불황 속에서 수요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지금 더 오래 지리한 물가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한미 간에 지금 물가 상승이 역전된 게 6년 2개월 만이고 미국은 에너지 식량 자급도가 나름 높지만은 한국은 이런 게 전부 대외 의존해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자, 한국이 거기에다가 공공요금을 지금 가스, 수도, 전기 등을 다 누르고 있죠. 교통비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어가는 시점에 오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서 독과점 구조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또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제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완화 기미가 있다고 풀다가는 큰일 난다 이러면서 앞으로 계속 지금 한국은행이 6개월 이상 긴축 장기화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 별개로 지금 한국은행은 오래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가 이제 부채가 터져 나오고 부동산이 이제 꼬라박고 그리고 연체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되는 순서대로 착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위기만 보자기로 덮어놓고 있어요. 조금 몇 달 더 가다가 터지도록 자금만 하고 있어요. 자, 숨기고 미룬다고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그래 개선미
Pass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